있습니다. 이번엔 유튜브에 남겨주신 우리 준호님의 사연입니다. 호텔 신라를 오늘 사셨다고 합니다. 97,100원에 6%인데요. 폐렴 관련해서 조정이 나와서 오늘 샀습니다. 어떤가요? 라고 진단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4%에 또 빠졌죠. 어제 견고하게 살아남나 싶었는데 중국 소비주가 오늘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. 3.96%의 호텔 신라도 같이 빠졌고요. 97,000원 거래 마쳤습니다. 김동일 전문가님, 잘 사신 걸까요? 오늘 좀 서두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어제 명인 복귀 시간에도 잠깐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강도가 너무 강합니다. 그리고 내용이 좀 구체적이죠. 이게 지금 우한 폐렴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. 물론 사스 당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테고요. 사스 당시에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9월에 청구를 했는데 중국 당국이 발표가 1월에 처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국 춘절이 껴 있었고, 그래서 말도 안 될 정도의 확산이 있었고,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까지 큰 데미지를 입었던 상황이고, 네. 중국 관광객들 그 당시에는 중국 소비주라는 게 없었습니다. 중국 소비주라고 이렇게 묶여 있지가 않았었고요. 그때 중국 소비가 주력이 아니었어요. 공장의 중국도 안 됐던 상황이니까 도시화가 턱없이 부족했고 네. 지금처럼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. 네. 정보도 좀 막혀 있고. 그렇죠. 그때랑은 네. 별 크게 종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중국의 소비 성장률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40% 정도 떨어졌습니다. 이 말은 외출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. 근데 여행을 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일부 포털 사이트나 중국 주식 관련한 뉴스에서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뉴스가 미래를 예측한 뉴스라고 타이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시진핑보다 우한 폐렴이 먼저 왔다. 이게 딱 맞는 지금의 기다렸던 전략, 방안이. 그렇죠. 지금의 전략입니다. 네. 그러면 오히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더 떨어진다면 전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. 오늘 매수는 좀 이른 게 아닌가. 그럼 뭘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었을까요? 더 무서워야죠. 이거 결국은 해결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네.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. 아직까지는 지금 백신이라든지 내용이 전달된 게 없어가지고요. 아직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이고, 이 중국 춘절이 이제 말일까지니까 길어요. 네. 그때 어떤 상황? 오늘 뉴스 보면은 우한시에서 이제 통행을 제한한다. 네. 근데 어떻게 오전 통행을 10시 제한합니까? 부터요. 설인데, 거의 걔네들 춘절인데. 그러니까요. 제가 좀 보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들이나 이런 쪽도 보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우한 탈출했다고 막 인증샷 올리고 막 이래요. 정말요? 네. SNS에서는 네. 이미 그게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는 게 쉽지 아니라서. 않겠네요. 예. 이제 춘절 지났을 때 상황도 확인이 필요하고요. 그 이후에 만약 추가적인 사망자들이 늘어난다든지 혹은 중국 이외 국가들에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죠. 그렇다면은 매수의 기회는 지금처럼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요. 네. 조금 더 불편한 자리가 맞지 싶습니다. 매수가.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. 시진핑이 들어올 수 있고 방한할 수 있고 네. 그리고 단체 관광객 물론 뉴스들이 재밌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. 생필품 업체 혹은 건강보조식품 업체 5,000명, 4,000명이 들어왔는데 네. 그 대표가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했다. 이런 뉴스들도 있어요. 네. 관광을 그러니까 왔다가.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서 한한령 해제된다는 언론을 되게 불편해한다. 네.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. 그렇군요. 이게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네. 뭔가 조금 김칫국을 좀 먼저 마셨다 이런 분위기도 있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좀 더 공포감이 나와서 받으면 밸류에이션 저점은 나온 것 같고 네.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호텔 신라는 중국 소비주의 대장주라는 것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다음 시세도 그 관점이면은 조금 하드코어하게 보면은 저는 87,000원 원위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87,000원부터 이번 시세가 나가서 10만 원까지 갔는데 이거 뾰족하게 송곳처럼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예. 여기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좀 멘탈이 깨질 거고 좀 두려워질 거 아니에요.
좀 그때 사면 될 것 같습니다. 9만 원 아래 네, 권역에서.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신 이거는 조금 서두르신 게 아닌가? 네. 이거를 그냥 차트상의 일반적인 단기 낙폭과대로 보면은 급등했다가 20선 조정이면 사는 게 맞는데 네. 반등 매매를 해도 되는데 이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네. 좀 서두르지 않았나. 제가 어제 중국 소비주는 사고 싶을 때 더 늦추시라. 매수를 더 늦추고 가격을 좀 더 낮게 잡으셔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네.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예.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오면 짧게 이익 실현을 권장합니다. 단기 반등 지금 자리에서요. 10만 원 정도, 3천 원만 나와도 예. 뭐 3, 4%만 나오더라도 네. 매도하시고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87,000원, 그러니까 9만 원 아래에서 급격한 조정 뒤에 사셨어요. 네. 그 이후에 이제 시진핑 방한까지 그럼 기다려서 쭉 가져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칫국을 우리가 먼저 마신 거라서 한한령 해제라는 소식이 없다고 해도 이번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? 저는 중국 소비주 내지는 중국과 관련한 유커 관련한 주식들은요. 네. 상투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이미 11만 1,000원에. 아니요, 11만 천 원이 아니라 네. 2015년 상투. 아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서울 일대 관광버스들 줄 서 있던 네.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때는 뭔가 붐이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돌아보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 우리나라 옛날 일본 문화 있었고, 그죠? 그리고 지금 중국 화장품 막 이런 거 붐 일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중국 회사는 노느냐. 중국 회사도 화장품 만들 거고 네. 자국 문화 융성할 거다. 예. 그럼 결국은 이건 점점 축소될 수밖에 그쵸. 없는 산업이다. 네, 이렇게 네. 보거든요. 지금도 그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. 아. 그러니 사상 최고가를 간다거나 이 기대감은 좀 없을 것 같고요. 네. 이번에 고점이었던 11만 원대가 계속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호텔 신라요, 용기 있게 사셨는데요. 바로 반등이 나오면 10만 원 정도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과매도권에서 사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. 준호님 잘 참고해 주세요.